네, 반갑습니다. 잘생긴 오빠 송승헌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오늘은 상경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신원범 교수님께서는 1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45분을 목을 푸는 데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목이 아주 중요한데요. 목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상경추가 틀어지면 생기는 문제 6가지 열심히 외웠는데 왜 중요한지, 상경추가 문제가 생기면, 상경추가 틀어지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시간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근육은 모든 근육과 신경은 목과 연관이 있죠. 발끝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기도 전부 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목 중에서도 1번 뼈와 2번 뼈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뼈를 상경추라고 하죠. 상경추로 들어가기 전에 경추와 연관된 뼈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경추 제일 윗부분에 있는 1번, 2번 이 뼈들이 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상경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경추는 서비컬, 목뼈를 말하죠. 목뼈는 모두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척추뼈의 일부분이죠. 7개의 목뼈, 12개의 등뼈, 5개의 허리뼈, 그리고 지금은 하나로 뭉쳐져 있지만 예전에는 5개의 뼈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나 하는 가설을 뒷받침해 주듯이 사이사이에 관절 윤기 부분으로 추정되는 마디 혹은 돌기가 보이는 엉치뼈, 그리고 4개의 꼬리뼈로 구성된 척추뼈의 가장 상단에 위치하며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죠. 요거는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예전에 5개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을까 추정되는 엉치뼈가요, 이 5개가요 다 붙지 않고 4개만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추가 6개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요추가 요추 6번까지 나옵니다. 반대로 엉치뼈가 붙을 때 허리뼈 하나랑 같이 붙어서 요추가 4개인 사람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체는 신비합니다. 자, 이 7개의 목뼈 중에 경추 4번이 제일 작죠? 다 아시죠? 경추 4번을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경신경총, 아래쪽으로는 완신경총이라고 부르고, 통증의 유발은 경신경총에서, 통증의 발생은 완신경총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경추 중에 가시돌기가 가장 작은 4번 경추는요, 목을 뒤로 젖혔을 때 접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접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는 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경추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추의 가장 큰 특징 중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는 첫 번째, 다른 척추뼈에 비해서 몸통이 작고 척추구멍이 삼각형 모양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가로돌기가 작고 구멍이 나 있어요. 가로돌기에 구멍이 나 있는데 이곳은 척추동맥이라는 혈관이 지나갑니다. 우리 내려가는 뇌혈관 중 80%인 경동맥이 어디로 지나간다고 배웠죠? 네, 그렇죠. 흉쇄유돌근이죠. 그럼 나머지 20%는 그렇죠. 추골동맥이라고 배웠죠. 그 추골동맥이 바로 이놈입니다. 이 가로구멍을 지나가는
척추동맥 혈관이 바로 추골동맥이에요. 쇄골하동맥의 기부에서 뿌리가 되는 부분에서 갈라져서 상행하여 7번은 지나지 않습니다. 7번은 지나지 않고 6번 경추의 횡돌공으로 바로 들어가서 뇌의 윌리스 서클이라는 곳에서 경동맥과 만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추골동맥이 이제 어딘지는 알고 있지만 왜 우리 정확하게 어디로 흘러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경추는 가시돌기 끝이 두 개로 갈라져 있다는 것이 또 목뼈의 또 큰 특징이에요. 7번 뼈만 가시돌기 끝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목뼈 중에 가시돌기가 가장 크게 솟아 있어서 소슬뼈, 구용어로는 융추라고 불렸죠. 여기에는 유돌기가 있는데 이는 인대나 근육들이 더 많이 붙어서 목과 체관의 움직임을 유연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 목덜미에서 촉진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경추에 대한 특징을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상경추를 봅니다. 상경추는 어퍼 서비칼. 상경추는 첫 번째 목뼈인 제1경추와 두 번째 목뼈인 제2경추를 함께 일컫는 말이죠. 경추는 모두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이 척추를 구성한 모든 뼈와 뼈 사이에는 추간판이라고 하는 물렁뼈가 있죠. 충격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요. 경추는 3번부터 7번까지는 물렁뼈가 있지만 1번과 2번 사이에는 물렁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어지게 되면 인체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죠. 그 대표로 6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짚어보기를 하고요. 우선 상경추를 한번 상경추가 무엇인지 보자고요. 네. 자, 첫 번째 목뼈인 제1경추는 거의 원형 고리 모양이어서 고리뼈라고 부르고요. 아틀라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아틀라스, 신용어로 고리뼈, 옛날 용어로 환추라고 하죠. 아틀라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신의 이름이죠. 이게 이 고리뼈가 머리뼈를 받치고 있는 모양이 지구를 받치고 있는 형상 같다고 해서 아틀라스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고리뼈는 뒤통수의 뒤통수뼈 관절 융기와 만납니다. 우리가 이제 후두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커다란 이제 구멍이 있는데 이 이제 구멍이 이렇게 그 고리뼈의 구멍이 큰 이유는 두개골의 큰 구멍과 딱 들어맞게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곳으로 중추신경인 척수가 흐르겠죠. 네, 이 고리뼈와 뒤통수뼈가 만나는 곳을 고리 뒤통수 관절이라고 부르고 고리 뒤통수뼈 관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일 때 쓰는 관절을 만들어냅니다. 머리는 언제 위아래로 움직일까요? 끄덕끄덕. 그래 맞습니다. 긍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죠. 그래서 우리 고리 뒤통수 관절은 yes joint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뼈 제2경추는 가시돌기 위쪽으로 하나의 돌기가 더 튀어나와 있어요. 이 돌기가 치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해부학자들이 댄스, 치돌기라고 부르는데요. 고리뼈와 만나서 축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축추라고 불렀었죠. 신용어로는 중쇄뼈, 영어로는 악시스라고 부릅니다. 악시스, 축, 말 그대로 축이라는 뜻입니다. 고리뼈의 안쪽 원형 중에 더 오목하게 더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 오목한 부분과 치돌기가 만나서
고리 중세 관절을 형성하는데요. 이 관절은 좌우로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겠죠? 이 치돌기가 하나 올라와서 고리뼈를 딱 끼우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새를 만들어내겠죠. 이 관절이 움직이면은 실제로 머리가 좌우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느 때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나요? 자,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뭘 볼 때라고 얘기를 하시는, 옆에 볼 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옆에 볼 때, 이렇게 옆에 볼 때,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네, 옆에 볼 때, 또는 이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 도리도리 아냐 할 때 좌우로 움직이죠. 그래서 별칭은 노 조인트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경추 1번 아틀라스와 2번 악시스를 어베 서비컬 상경추라고 합니다. 외국에는 상경추과가 있다고 하죠. 6개월간 두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연습만 한다고 하네요. 상경추과가 생길 정도로 이 부분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상경추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문제들이 올까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6가지 문제가 있겠죠. 상경추가 틀어지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상경추는 뇌관 위치에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상경추가 이 뇌관을 가로막기 시작하면 이게 틀어져서 그 고리 뒤통수 관절이 원활하게 동그랗게 만들어지지 않고 틀어지면은 구멍이 조금 막히겠죠. 그러면은 또 이제 중대한 건강상 문제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배웠던 대표적으로 6개의 문제들이 생기겠죠. 뇌압이 올라간다, 혈압이 올라간다, 640만 조의 뇌신경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림프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미주신경의 질주가 더뎌진다,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인 알파파의 에너지가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게 되죠. 그렇다면 또 이 6가지가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은요, 우리가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 침묵의 살인자라고 할 정도로 증상이 없이 생기므로 아주 무서운 증상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주변 관리샵에서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미리미리 내 몸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리샵도 그냥 주무르기만 하는 샵 말고 원리와 원칙과 해부생리, 근육학, 한방 미용학에 기초를 두고 근본부터 관리해주는 그런 곳을 찾아가야 되겠죠. 우리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뇌압이 올라갑니다. 뇌압이 오르면 안압까지 올라가서 머리가 터질 듯해, 눈이 터질 듯해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눈에 압력이 차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상태인데 뇌압이 올라가면 얼굴에 눈, 코, 입도 멀쩡할까요? 멀쩡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두통, 시력, 어깨, 목 등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묵직하니 뭔가 안 통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기분 나쁜 그런 통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 640만 조의 뇌신경이 원활하지 못해서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 이상이 오고 횡격막의 움직임의 둔화로 호흡에도 문제가 생기겠고,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전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또 네 번째, 미주신경의 질주가 더뎌지면 내장기에 모틸리티와 모빌리티가 일어나지 않아서 소통과 순환에 제한을 받겠죠. 다섯 번째,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단백질 흡수를 못하니까 부종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면 체온이 내려가고, 체온이 내려간 곳엔 지방이 쌓이고, 지방이 쌓이면 혈관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부종이 생기겠죠. 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섯 번째, 알파파의 파장이 원활하게 나오지 못해서 치유의 장기가 활발히 움직이지 못해서 자연 치유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여섯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상경추를 파헤쳐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입니다. 상경추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렇죠. 네, 신스로우로 상경추를 교정해주고, 흉쇄우돌근도 풀고, 경동맥과 추골동맥의 소통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목 뒤를 풀어줍니다. 목 뒤는 미주신경과 횡격신경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추 3번부터 5번까지에서 나오는 미주신경, 횡격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횡격막이 움직이고, 횡격막이 움직이면 650개의 근육이 움직이고, 또 내장기의 움직임이 일어나죠. 연수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아까 상경추가 연수의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연수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대내장 신경줄기가 활성화되고, 열상의 내신경이 움직이게 되며 11개의 경락줄기가 소통하며 전신의 순환이 일어나고, 3초의 에너지가 소통하고 체온이 올라가고 면역체계가 활발해지면서 살아가는 반응에서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바뀌더라. 치유의 반응이 일어나더라. 건강해지더라. 라는 상경추의 심오한 원리였습니다.